첫 번째 전유동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전유동 낚시 기본 채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반갑습니다. 긱스코리아 대표 이승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낚시 방송 쪽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낚시 기법을 알려드리고 또는 다른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낚시 강좌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에 전달력이 부족한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인터넷 낚시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전유동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전유동 낚시 기본 채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여기 이 칠판에 그려져 있는 게 이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채비법입니다. 이렇게 낚싯대가 있고 그리고 릴이 있고 그리고 채비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일단 감성돔 낚시가 이제 준비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낚시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반유동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이 또 전유동 낚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낚싯대는 여러 가지 낚싯대가 있습니다. 호수별로 1호대, 2호대, 3호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성돔 전유동 낚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낚싯대는 0.6호대에서 0.6호대에서 1호대, 1호대 사이가 사용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고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0.6호대를 쓰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좀 연질의 대로 손맛 위주의 낚시를 하고 좀 CR이 적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낚싯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1호대 정도 되면 좀 원도를 나갔다든지 위채비를 좀 강하게 쓴다든지 좀 큰 고기를 상대할 때 1호대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6호대나 1호대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릴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흘림 찌낚시 위주의 낚시를 하기 때문에 릴은 2,500번 내외, 2,500번 내외 릴을 원줄이 약 2호에서 원줄이 2호에서 2.5호, 2.5호 정도의 원줄을 사용하시면 전유동 낚시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를 갖추실 때는 0.6호대에서 1호대 사이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릴은 2,500번 내외를 준비하셔서 원줄의 호수는 2에서 2.5 그리고 뭐 길이는 보통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150m 내외면 적절합니다.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일단 낚싯대는 이렇게 장비는 이렇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 장비는 사실은 뭐 너무 비싼 걸 쓴 데서 또 뭐 좋은 고기가 물고 싼 낚싯대를 쓴 데서 또 나쁜 고기가 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여건만 일단은 갖추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쪽 이제 이 소품이 갖춰지는 기본적인 채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채비 구성은 일단 제일 원줄의 상단에 이 어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끼우실 때 어신지부터 끼우시는 거죠. 그럼 어신지는 보통 어느 정도의 호스를 많이 쓰는가 하면 좀 최저까지 내려가면 제로에서 2B 2B 정도의 어신지를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어신지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반유동 낚시와는 달리 매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유동 낚시와는 달리 매듭이 없기 때문에 매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O형 쿠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형 쿠션을 넣는 이유는 이 어신지와 밑에 하부 채비와 서로 이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O형을 안 넣어도 일반적인 낚시에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신지 하단에 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충격이 자꾸 가해지다 보면 피로가 쌓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O형 쿠션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중 쿠션을 넣습니다. 지금 제가 스나이프라고 일단 수중 쿠션을 표기를 했는데
이 수중 쿠션을 넣는 이유는 조류를 잘 받게 해주고 미끌림을 방지되게 해주고 그리고 물속에서 채비 놀림을 좋게 해서 대상어 그러니까 감성돔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 스나이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밑에는 극소형 구슬 아주 작은 극소형 구슬을 끼웁니다. 예, 극소형 구슬 보통 아시는 그냥 구슬의 사이즈가 작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끼우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 하면 작은 그냥 이게 안 끼워져 있으면 채비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소형 구슬을 끼워줌으로 해서 이 채비가 내려왔을 때 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구슬의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보시면 그 봉돌이 있습니다. 예, 봉돌 해가지고 부력 조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그 어신지의 그 찌맞춤 그러니까 부력 조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 기본 채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봉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하나를 또 채울 때도 있고 두 개를 채울 때도 있는데 이 어신지와 이 봉돌의 무게는 거의 0점화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신지가 1이면 이 봉돌의 무게도 뭐 마이너스 1이 돼서 0점화가 돼야 이 최대한 그 저항감이 적고 예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채비는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여기 직결 방법인데 직결 방법은 팔자 직결법을 여기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보통 일반적인 매듭이 뭐 기차 매듭이든 여러 가지 매듭법이 있는데 이 강도 중에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팔자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 매듭은 다음에 또 T 강좌 부분에서 여러분의 테크닉으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원줄과 목줄은 이 팔자 매듭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 매듭의 강점은 뭔가 하면 이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고 그리고 이 채비가 그 꺾이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원줄이나 목줄의 강도 손상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팔자 직결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은 이제 목줄 부분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줄 여기서부터 목줄 부분이죠. 목줄 부분인데 목줄의 길이는 보통 전유덕 낚시를 할 때는 적게 주면 3m 정도, 예, 적게 주면 3m 정도. 그리고 많이 줬을 때는 5m 정도까지 주는 그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 많이 줬을 때. 예, 많이 줬을 때는 5m 정도까지 주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봐가면서 뭐 파도가 세다든지 아니면 잔잔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목줄을 보통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이 지금 2호에서 2.5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목줄은 지금 1.2 정도에서 1.25 정도에서 1.75 정도, 예, 많이 쓸 때, 강하게 쓸 때 1.75 정도까지 쓰는 게 그 보통의 범위입니다. 이 정도 1.25에서 1.75 정도를 쓰고 보통 길이는 지금 3m에서 5m 정도, 요 정도를 주시면 되고 이 중간에 지금 보조 봉돌이 하나 지금 표시돼서 있는데 보통은 가능하면 봉돌을 안 채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채비의 자연스러움과 그리고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봉돌을 채워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가장 적은 사이즈의 봉돌을 채워주시는 게 채비 내림에 도움을 주고 또 미끌림에도 방지가 되고 그리고 채비 각도 손상이 안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바늘인데 사실은 이 바늘이 어쩌면 낚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상어가 제일 처음 그 접촉을 하는 부분인데, 예, 대상어가 제일 처음 바늘을 보고 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미끼를 보고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바늘의 중요성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그 이전에 바늘을 보통 사용하는 사이즈는 감성돔의 바늘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1호에서 3호 정도, 1호에서 3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뱅에돔 바늘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뱅에돔 바늘의 적정 호수는 6호에서 8호 정도. 거의 감성돔 크기 1, 2, 3호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인데 뱅에돔 바늘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이유는 뱅에돔 바늘은 그 감성돔 바늘보다는 좀 길이가 짧으면서 끝이 안으로 조금 말려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강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도 베개돔 낚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작은 바늘로도 큰 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기본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목줄이나 원줄 부분의 채비법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똑같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채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낚싯대나 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구매를 하려면 좀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대상어가 뭐 감성돔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낚싯대는 많이 물고 싼 낚싯대는 안 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또 경제적으로 적절한 그런 가격대로 해서 이렇게 구비를 하셔서 이 채비를 갖추시면은 감성돔 낚시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하셔서 바닷가 현장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배우시는 대로 낚시를 하시면 좀 더 감성돔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